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 AB 플라자, 오늘은 가운데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촬영한 저 BMW하고 클라스하고 BMW 얘기, 반응이 의외로 좋아서 좋을 줄 알았어요. 저는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 제품을 좀 고려해서 좀 소리를 내가 들어봐도 사실 잘 모르겠고, 당연히 나도 들어봐야 되는데, 당신이 들은 얘기를 좀 해줘 봐봐. 내가 좀 참고를 할게.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은근히 있어요. 뭐 제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리더라도 일단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나보다 많이 들었거나 적게 들었거나 혹은 다르게 들었거나 같이 들었거나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하게 되면 본인의 생각이 정리되어 가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런 조합, 그러니까 스피커 얘기만 하거나 앰프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합도 조합인데 그 스피커를 이렇게 들어봐라,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스피커는 그런 소리를 내게 원래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이 앰프는 원래 그런 스피커들 혹은 이런 성향의 소리를 내게 만들었으니 이런 스피커들하고 맞는 스피커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오늘은 옆에 보시는 이 매지코 A5하고 뒤에 있는 또 뭐 모델이 하도 여러 개라서 이제 코드 제품이죠. 코드의 울티마 시리즈, 울티마 프리 2와 울티마 파워앰프, 울티마 3, 그 모노블록이죠. 이 제품의 조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뭐 각각 제품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정리는 좀 해드려야 돼서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많이 들어본 분들에게도 좀 요약의 어떤 시간. 내 제품이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기도 하고, 오래전에 내가 진짜 글까지 썼는데 한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보통 대부분 맞아 그랬었지. 정말 중요한 핵심이나 이런 것들은 늘 듣고 있으면서 알고 있지만 그런 거 좀 까먹을 때가 있어서 저도 좀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A5는 뭐 아시겠죠? 이제 원래 매지코가 지향하는 거는 전형적인 여러 스피커 중에서 소리가 이렇게 공진이 없어야 어떤 공간 속에서, 원래 스피커는 나 여기 있어서 내가 소리를 내 통해서 낸다 이런 게 아니라 소리만 내고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스피커잖아요. 그런 걸 지향하는, 어떻게든 울림을 좀 적게 내볼까. 음악에 있는 신호에 있는 소리 외에는 다른 이게 공진, 특히 저음에서 울리는 이런, 특히 스피커 이 통으로 울려내는 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려고 만든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M 시리즈부터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제품들인데, 이제 엔트리 라인은 좀 그래도 매지코라는 걸, 이 회사의 제품 제작 방식이 카본 같은 걸 많이 써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진을 제어하는 데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을 낮춰봐야겠다. 그렇게 만들어 보니 너무 가격이 비싸서 좀 싸게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다고 또 위에 거하고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 품질 차이는 있지만 원래 핵심의 소리는 좀 갖춘 채로 조금 싸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S, A 이렇게 내려가는데, A 시리즈가 되면 이제 반듯반듯한 모양이 돼요. 근데 이제 직육면체가 되죠. 근데 이제 S로 가면 뒤가 조금씩 측면이 살짝 곡면이 지기 시작하고, 이제 M 시리즈가 되면 앞면도 곡면, 뒷면도 곡면, 그리고 뭐 풀 카본, 또 안에 프레임도 공진 제어를 위한 여러 가지 철제나 카본이 들어가 있는, 또 체인버를 다 나누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제 억대가 넘어가는 거죠. 얼마 전 소개한 저 11억짜리 M9도 아시죠? 그것도 바로 옆방에 있습니다. 하여튼 A5는 그런 엔트리 라인업의 플래그십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매지코라는 회사는 유닛을 그래도 여러 개를 달아서, 멀티 유닛을 달아서 소리를 내는, 본인들이 공진 제어에 대한 어떤 탁월한 노하우가 생겨서 유닛을 여러 개 나눠서 대역을 다 표현하는 이런 컨셉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울티마도 좀 굉장히, 여기도 뭐 할 얘기들이 많은 브랜드인데, 이 두 제품 스피커하고 앰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쓴다는 거죠, 바디를. 그걸 쓰는 이유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진동, 열에 굉장히 강한,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알루미늄도 아니고 항공기니까 또 우주선에 쓰는 이런 그런 등급으로 만들었다는 거. 일단 코드는 제품을 이렇게 외관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급 제품들 이제 뭐 울티마 프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굉장히 아주 작은 기능까지도 뭐 개인도 저기별로 대역별로 조정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제품입니다. 프리 2. 그래서 그런 기능 자잘한 그 커스터마이징 기능들을 조금 그런 기능을 뺀 나머지 저 원래 있는 순 기능만 집어넣은 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울티마는 파워 앰프는 아시겠지만 이게 1, 2, 3 모노블록은 1, 2, 3으로 가죠. 그래서 1은 그냥 울티마라고 부르고 울티마 2, 울티마 3 이렇게 가고 이제 원바디 스테레오 파워 앰프는 5, 6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얘는 뭐 항상 출력 수치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480W를 내는 850 기준으로 이 회사는 근데 뭐 이 지금 울티마 시리즈가 나오면서 원래 이 저기잖아요. 우주선을 쏘는 나사 출신 이 우주 항공 기술 개발 이런 우주 항공 프로젝트 우주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던 존 프랭스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라서 기본적으로 그 스위칭 전원 그 우주선에 쓰는 스위칭 전원을 처음으로 앰프에다 도입한 그런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죠. 부인도 한국 분이고 그래서 그 스위칭 SMPS라고 하죠. 이제 그런 스위칭 전원 파워 서플라이를 그 6세대 버전까지 이제 발전시킨 버전입니다. 근데 전원부는 그렇게 만들고 소위 그 다음에 기술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 저기 있는 서섹스 대학교 그쪽 한 산학 협동을 해서 그쪽 연구진이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벨 연구소까지 투입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낸 거죠. 증폭단을.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저기 할 건 없는데 그렇게 만들고 그 출력석 아까 그 스위칭 전원부터 이어지는 방식은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출력석도 그 영국 그러니까 이 나사 출신이나 이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인물이라 그쪽에 또 굉장히 발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항공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조금 굉장히 특수 용도로 쓰이는 그런 저 트랜지스터들 이제 여기는 MOSFET인데 그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을 써서 만든 그래서 480W를 내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하이 스피드에 이제 그 새 버전들은 울티마 시리즈가 되면서 하이 스피드에 특히 저 슬라이딩 바이어스라는 방식을 쓴 게 좀 제가 전에 한번 이 모노블록 울티마 시리즈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 있죠. 그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딩 바이어스를 쓰는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저기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하는 그런 스마트한 방식, 스마트 증폭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 뭐 피드 포워드 앤 피드백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그래서 울티마는 어떤 소리를 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런 기법과 어떤 설계 방식들이 투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하이 스피드 그러니까 스위칭 전원으로 만들고 트랜지스터 증폭하는 방식 중에 가장 선단까지 온 그 코드의 방식으로 가장 선단까지 온 그 하이 스피드하고 굉장히 정숙한 회로 그러니까 모든 하이엔드 앰프들의 목표는 그거죠. 어떻게든 음악 신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증폭이 끝까지 되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앰프겠죠. 왜곡이 적으면서 외부에서 음악 신호 외에 어떤 잡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그거의 코드가 역대 만든 앰프 중에 가장 발전되어 있는 형태, 가장 제일 좋은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피커를 잠깐 환기시켜 보시면 이 매지코란 회사에서 만든 스피커도 역시 진동이 원래 음원에는 소리 외에는 진동으로 생겨서 사람의 귀로 들어갈 때 이렇게 원래 음원에 없는 소리들이 들어가게 하지 않는 거. 그건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하이파이 재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런 음원에 없는 소리를 증폭할 때 끼어들지 않게 하는 이런 설계. 그래서 이 시스템은 매지코 A5하고 이 코드 울티마 3와 울티마 프리2 이 조합은 일단 음원에 없는 소리가 일단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소리를 잘 내는 조합이겠구나라는 거 일단 그걸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순도 높은 재생, 그 다음에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음원이 들어오는 소스 신호를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해서 재생해주는
이런 데 능한,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잘 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BMW하고 클래스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피커와 이 앰프를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나도 지금 심지어 쓰고 있는데 또 어떤 소리라고 얘기를 해서 또 내가 들어보고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사실은 맞게 듣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모르고 쓰고 있는 어떤 진짜 알토란 같은 어떤 품질이 안에 숨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만약에 못 쓰고 있다면, 그걸 발견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스템은 그런 소리를 내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음악 신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고 그 음악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음악 들어보실게요.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헛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의 목소리도. 그 매직콘은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 공진 자체를 제어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뛰어난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뭐 베릴륨 트위터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이 소위 나노테크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특수 그 카본보다 인장 강도가 50배나 넓은 그런 재질을 썼죠. 그렇게 해서 카본하고 서로 합성을 해서 만든 막의 그런 멤브레인에다가 중간에 저기를 넣어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만든 그렇게 3웨이로 우퍼만 3개가 있는 9인치짜리 우퍼 3개 쓰고 있는 구조인데 이 스피커를 처음에 보면 정보를 모르거나 혹은 이 스피커의 어떤 소리를 들어봤을 때 그냥 처음에 느껴지는 대로 저기를 한다면 울림이 없는 채로 저음이 나오는 거. 옛날에 윌슨도 그랬었는데 그렇게 저음이 나오는 게 일단 사람이 먼저 들리게 돼 있어요. 이 저음이 많이 나오는구나. 우퍼가 3개나 일단 보이니까. 근데 울림이 거의 안 느껴져서 저음 듣는 이런 곡들을 많이 들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죠. 이 스피커는 저음 재생이 굉장히 해상도가 뛰어난 저역을 내는 그런 스피커인 것도 맞고요. 근데 사실은 이 스피커의 본연은 아까 말한 앰프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둘이 닮아 있어요. 이제 코드하고 매지코하고 정숙한 소리 외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틈타지 않는 거의 그거의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설계로 만든 제품이라서 그런 소리가 어디서 많이 반영이 되냐면 베릴륨 트위터라는 사실은 굉장히 재생하기 어려운 이 굉장히 물리적 성능은 뛰어나지만 그만큼 재생하기도 어려운 게 베릴륨 트위터인데 그런 베릴륨 트위터 쪽에서 들리는 게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조금 잘못 재생한다는 말의 의미는 중간에 좀 이런 이 스피커 고유의 어떤 그런 정숙성이나 순도 높은 것들을 거기까지 반영을 못 시켜주는 소스 기기나 앰프가 들어가면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주 해상도 높은 음악을 들었는데 귀가 좀 거치게 들릴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스피커입니다. 대표적인. 근데 이건 잘못 시청한 거죠. 굉장히 정확한 앰프로 들려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바퀴가 1초에 60번을 회전을 하는데 그거를 한 30분밖에 돌려주지 못하는 힘으로 그런 엔진을 실었다고 하면 이 차 이거 바퀴가 제대로 돌지를 않네, 정확히 돌지를 않네 만약 그런 느낌을 갖듯이 60개의 이런 톱니바퀴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그 60개가 정확히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토크와 그런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60개가 아니라 뭐 30개가 40개 50개가 돼도 별로 그 숫자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어떤 품질과 효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하고 만나는 게 상당히 매지코는 여러 앰프들의 조합이 있긴 한데 어떤 거는 듣기 좋다고 해서 들어보면
사실은 고역을 조금 깎아서 순화시켜서 원래 그러면 되릴륨까지 굳이 안 써도 되는, 다시 말하면 매직코를 굳이 안 쓰고 다른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이 소리 듣기 좋게 만들어놨어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매직코는 그 높은 대역에서부터 낮은 대역까지를, 높은 대역이 50kHz까지 올라갑니다. 이 스피커 참고로. 그것까지를 아주 생생하게 다 재생을 해주는 소스부터 앰프까지를 붙여서, 소스가 부드러우면 부드럽게 들리고 소스가 선명하고 날카로우면 날카롭게 들려야 되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들었던 곡 중에 호르디 사발이 연주하는 그 레퀴엠, 비버의 레퀴엠의 그 키레 있잖아요. 이 곡은 그 차랑거리면서 고악기들이 이렇게 싹 끓는 소리, 저희 녹음하시는 분들이 전화기 소리가 따르릉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는데 저도 미처 몰랐어요. 근데 녹음하시면서 이어폰을 꼬집어서 들으니까 이제 그런 아주 미세한, 저도 자주 들으면서도 미처 못 듣는 그런 곡들이, 그런 소리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 곡을 처음 들어봐도 그런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가 바로 매직코예요. 그런 아주 야금해서 자잘한 아주 작은 떨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신호를 귀에 이렇게 진동으로 전해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도 고악기 소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조금이라도 떨림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0번을 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원리로 60번을 떨거나, 반대로 일정한 간격이 아닌 10번을 떨다가 갑자기 같은 시간 동안 3번을 떨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떨어서 결과적으로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 스피커 굉장히 고역이 날카롭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잘못 만든 스피커인 경우를 빼고 해상도가 좋은 스피커에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지금 같은 정진동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악기를 연주할 때 항상 문제가 이 저음현이 굉장히 두텁게 잘 실려야 되고, 고음현은 굉장히 약간은 건조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고악기들이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90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이렇게 사서 처음에 들어보면 이거 녹음이 굉장히 날카롭게 됐네 막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기기가 잘못됐다고는 판단을 못하고 녹음 자체가 너무 날카롭게 나리석에 녹음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경우도,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 경우가 오해가 있을 정도로 그 재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들으셨던, 저희가 녹음한 곡 중에 첫 곡으로 들으셨던 비버의 레퀴엠에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으셨죠. 굉장히 아주 야금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사람이 침이 만약에 튀었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 부분이 낱낱이 보이지 않나요? 정숙하기, 소리가 기본적으로 음원 신호 외에 정숙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원래 신호에 없는 신호들을 만약에 완벽하게 제어했다 그러면 진짜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 녹음한 현장의 공간이 그대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버의 레퀴엠 같은 경우는 그 아주 그 처음에 나오는 남성 솔로 보컬과 뒤따라오는 여자 보컬, 이런 그 보컬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코러스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매끄럽게 진짜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가 세어질 정도로 보이는 게 아마 매직코라는 스피커를 듣는 의미이자 그런 재미이고, 그래서 그런 음원들 찾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소리를 잘 내면, 디테일하면 마치 저 현악기는 좀 거칠 거야 이렇게 그 연상으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유추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들어보면 세 번째 들었던 그 쇼팽의 화려한 폴로네이즈죠. 그게 카프송하고 유자왕이 연주한, 정확히 말하면 첼로 소나타죠. 근데 굉장히 바이올린, 그 첼로 소리도 굉장히 유연하고 피아노가 굉장히 반짝거리는 느낌 혹시 받지 않으셨어요? 유자왕이란 피아니스트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비주얼로 유명하긴 하지만 피아노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연주하는 그런 대표적인 여자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죠. 굉장히 반짝거리면서도 힘이 실리는, 만약에 힘이 10단계 중에 7개, 8개, 9개 힘이 9까지 갔구나, 심지어 10까지 왔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부분들. 이 곡은 굉장히 유연하면서 여린 곡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연주가 이 시스템은 들릴 거예요. 그리고 현악기가 절대로 거칠게 들리지 않으시죠. 이분이 원래 처음에
에디트 피아프의 그 곡, 그 노래, 이제 프랑스 제목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 곡을 연주해가지고 유명해진 분인데 굉장히 유연한 연주들, 그런 연주만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기교적으로 뛰어난 아주 훌륭한 테크니션 중에 하나입니다. 비르투오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할 때도 굉장히 유연한 소리와 깔끔하게 들리는 소리들이 아마 귀에 잘 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연주도 굉장히 현악기 소리의 질감도 표현을 깔끔하고 말쑥하게, 그리고 피아노하고 첼로가 이렇게 섞였을 때 이게 뭉쳐지거나 이런 거, 이건 요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만 서로 앞뒤 간격이나 이 두 사람이 정말 실수 하나 해도 내가 느껴질 것 같은, 약간 어떤 면에서 좀 불안할 때가 있는, 너무 눈앞에서 내가 아는 분이 바로 한 10m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까 좀 걱정될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다는 의미죠. 그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본연의 이 저기처럼 아주 악기 수가 많고 갑자기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 이런 곡들, 처음에 그런 곡들 많이 들으시죠? 지난번에 뭐 저희 BMW 802 D4 얘기할 때도 BMW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중에 이런 어떤 다이나믹이나 이 사운드적인 재미를 듣는 그런 재미가 일단 처음에는 먼저 그게 먼저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지금 매지코 A5 같은 스피커도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런 아주 갑자기 큰 소리, 녹음이 일단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가정했을 때 갑자기 합주가 쾅 들어오고 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급격하게, 특히 저 쿠렌치스 같은 굉장히 과격한 지휘자들이 본인 스타일로 갑자기 막 들끓어오르는, 순간적으로 막 끌어오르는 연주, 이런 걸 할 때 그 순간에 저 쿠렌치스는 저런 지휘자구나, 악단을 저렇게 끌어올리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야 되거든요. 말로 6번을 그렇게 녹음했잖아요.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그러니까 끌어올린다고 제가 표현을 계속 하듯이 합주가 쭉 이렇게 막 진짜 뭉게구름처럼 끌어올랐다가 갑자기 쭉 사라지고, 그리고 어디선가 저음이 계속 쿵쿵쿵쿵 울려오는 이런 소리들을 들려주는데 또 최적의 스피커가 이 매지코 같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속 얘기지만 원래 소리 외에는 어떤 저렇게 갑자기 큰 소리들이 있더라도, 큰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보통 스피커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면, 또 대역 한계가 있으면 저음들이 이렇게 뒤엉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원래 소리를 딱 밀고 당길 때 그게 정확히 정동작을 못하면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구분이 잘 안 돼서 좀 뭔가 맹숭맹숭해질 때도 있고, 큰 소리가 또 너무 과장이 되게 나서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 고음도 왜곡이 되면 굉장히 듣기 싫지만 저음이 듣기 싫을 땐 또 세상 없이 또 그 음악 자체가 아예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냥 볼륨을 확 낮춰줘가지고 그냥 굳이 크게 들을 이유가 없는 그런 순간도 많이 옵니다. 반대로 좋은 시스템을 만나면, 특히 해상도가 좋은 시스템을 만나면 뭘 듣게 되냐면 안 들었던 곡도 굉장히 좋게 들려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곡들도 새로 찾아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의 좋은 놈, 이 곡은 누가 연주를 잘해, 누가 녹음을 잘했어,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집에 어떤 안정된 시스템, 특히 해상도 같은 게 뛰어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한 느낌 같은 거는 처헌트 같은 곡에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요. 땅 때리는 그 땅 때리는 힘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힘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끝에 음을 땅 때리고 나서 살짝 그 떨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들리면, 미세하게 그 떨리는 부분이 끝마무리에서 들리면 진짜 그것도 눈앞에서 그 팀파니 혹은 이 퍼커션을 치는 소리가 앞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처헌트의 앞부분 같은 그 부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어느 곡을 들어도, 특히 저 하이엔드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고음질 녹음 그런 레이블만 들어야 되고 클래식만 들어야 되고 하는 예전의 어떤 그런 편견과 좀 잘못된 음악 감상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완화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하이엔드 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많이 넓어졌지만, 어느 곡을 들어도 그 곡에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작곡자, 가수, 녹음한 사람, 이런 그 작업자들의 느낌이 그대로 다 들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요도 제가 종종 같이 들어보는 게, 여러분이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시점, 그때가 가장 좋은
음악으로 음질로 과연 들었었을까요? 아마 아닐걸요. 그때 그 느낌은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났어야 되는지 그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곡들을 한번 다 꺼내서 들어보는 경우,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음악이 원래 내가 들었을 때 좋았던 그 음악이 원래는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였을까라고 정확한 그 완벽한 어떤 그 재생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자우림의 25, 21 이런 곡은 뭐 음질이 아주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티스트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20대 이게 영원할 것 같았던 20대의 느낌이 사라졌다는 그런 거에 아쉬움, 그리고 그때 좋았던 시절에 20대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노래, 이렇게 굉장히 잘 살려있는 굉장히 그 특히 김유나 보컬 김유나의 그런 감성 표현이 잘 담겨 있는 곡입니다. 그 뒤에 반주, 그 자우림의 반주 같은 것들도 가능한 한 노래에 많이 개입하지 않는 진짜 문자 그대로 자우림의 여러 노래 중에 반주에 가까운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 곡인데, 그래서 김유나 보컬이 얼마나 소위 그 호소력 있게 들리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곡인데, 얼핏 생각하면은 자우림이나 이런 가요를 매지코로 재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들어보면 굉장히 듣기 좋죠. 원래 이 노래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원래 원곡의 품질에 대한 확인,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특히 이 자우림 노래 같은 걸 들을 때 느껴지는 건 코드 울티마 같은 앰프가 그 울티마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울티마 자체에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숙하고 리니어, 아까 말한 리니어 바이어싱이라는 말을 했죠. 그런 힘이 걸릴 때 안 걸릴 때를 이렇게 스마트하게 본인이 판단해가면서 앰프가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최신의 앰프인데, 파워가 실릴 때는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그게 스피커가 안 맞거나 이러면 과도하게 막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시 코드란 앰프도 어떤 스피커랑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생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됩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능한 앰프인데, 그 힘을 갑자기 이렇게 모아서 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매지코 같은 스피커를 만나면 지금 자우림 같은 곡들에서도 여기 굉장히 막 다이나믹이 쏟아지거나 이러지 않은데, 이런 거죠. 김유나의 보컬이 이렇게 바람에 실려가네 하고 뒤에 이렇게 강해질 때, 크레센도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앰프가 이게 그 출력이 서서히 늘어나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런 게 코드 울티마에서 나타나는 그런 슬라이딩 바이어스,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힘을 쭉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힘을 보태주는, 실어가는 장면들, 이런 건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그게 스피커가 받쳐줘야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역시 앰프의 드라이브가 이 앰프는 이런 소리를 잘 내는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끄집어서 들려주는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아주 잘 전해졌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밌네요. 이거 뭐 여러분들도 재밌어야 될 텐데, BMW 지난 시간엔 802D4 그리고 저 클라스의 델타 시리즈 프리파워 조합으로 돌아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매지코 A5의 코드의 울티마 프리2와 울티마 3 모노블록, 이 제품 구성으로 좀 여러 곡들을 들어봤는데요. 아마 매지코나 코드를 아직 미처 각각을 파악하시지 못한 분들한테는 이 둘의 조합이 각 스피커, 그 다음에 각 앰프, 요 각각 제품의 소리라고 그냥 보셔도 최소한 60-70%는 맞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내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좋아하신다면, 그 다음에 소리를 어떻게든 저 음원에 가장 가까운 그 손상되지 않은 신호, 조금 더 이렇게 뒤틀려지지 않은 채로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매지코 A5와 코드 제품 이 조합으로 또 이 두 제품의 어떤 이 제품은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하고 얘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